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럭캠퍼TV 트럭캠퍼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8일 11년 만에 새로운 프레임에 2.7L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한 3세대 풀체인지 2023년형 콜로라도가 발표된 이후 현재 판매 중인 2세대 끝물 리얼 뉴 콜로라도를 구매해도 될지 아니면 기다려서 신형을 구입해야 할지 다양한 차종을 사무적으로 스펙만 달더레어 리뷰하는 전업 리뷰어의 시각이 아닌 1년 넘게 직접 운행하며 느낀 점을 토대로 콜로라도 지금 사라 마라 조언을 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콜로라도라는 차량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자면 2003년 1세대를 시작으로 2011년 2세대, 2022년 3세대에 이르렀으며 북미 기준 콜로라도는 미드사이즈 픽업 트럭으로 픽업의 대명사인 포드 F 시리즈, 쉐보레 실버라도, 램 픽업, GMC 시에라, 도요타 툰드라 등의 풀사이즈 픽업보다 한 체급 아래로 분류됩니다. 연간 판매 대수도 풀사이즈, 미드사이즈 각각 200만 대, 50만 대로 풀사이즈가 4배 정도 많습니다. 콜로라도는 2022년 3Q 기준 미드사이즈 픽업 모델 중 도요타 타코마에 이어 두 번째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처는 국화 베드카 넷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 북미에서 출시될 콜로라도의 제형과 트림은 이미 여러 채널에서 다루었기에 저는 현재 15개월째 이용 중인 2세대 콜로라도의 장단점을 먼저 말씀드린 후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쯤 국내 출시가 유력한 3세대 콜로라도를 기다렸다 사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지금 당장 2세대 콜로라도를 계약하는 게 좋을지 현 시점 콜로라도 구매를 고려하시는 여러분께 100% 주관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느낀 콜로라도의 장점을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 V6 가솔린의 정숙성과 넉넉한 힘, 가로치고 듣기 좋은 배기음, 가로 닫고. 언제부터인지 친환경 저공해 다운사이징 트렌드에 길들여져 V6, V8의 로망을 포기했으나 콜로라도를 만나고 한을 풀었습니다. 막상 타보면 별게 없지만 앞으로 4세대 콜로라도가 전기차로만 출시된다면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엔진음과 부드러운 주행 질감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장점 두 번째, 남성미 폭발하는 디자인. 터질 듯한 볼륨이 매력적인 팬더와 각진 휠하우스 사이로 드러난 튼튼한 판스프링이 마치 운동을 많이 한 남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추가로 콜로라도의 G7연 X 미드나이트 트림은 국내 한정 가성비 특수 트림이고 판매 대수 대부분을 차지하는 트레일 블레이저와 콜로라도에 집중하는 한국 GM의 판매 전략이 잘 반영된 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점 세 번째, 프레임온 바디로 7,000파운드의 견인 능력. 8m짜리 미국식 캐러반을 끄는 모습이나 에버랜드 사파리에서 버스 2대를 끌고 다니는 모습은 콜로라도 오너로서 자부심이 넘치는 장면입니다. 장점 네 번째, 자동차세 28,500원. 국내 자동차 세법상 차량의 크기나 가격에 관계없이 배기량에 따라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3649cc 콜로라도를 1998cc 코란도 스포츠와 같은 화물차로 분류하여 연간 28,500원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콜로라도와 같은 배기량의 승용차의 경우 최초 3649 곱하기 260원, 즉 연간 948,740원이 부과됩니다.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이 이루어지긴 합니다. 장점 다섯 번째, 접근성이 용이한 GM 서비스 센터. 과거 GM 대우 시절의 서비스 센터를 수입차로 분류되는 콜로라도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점은 여전히 큰 장점입니다. 이어서 콜로라도의 대표적 단점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 미친 연비. 산유국에서나 탈만한 한자릿수 연비. 고속도로 정속주행, 에어로다이나믹 연비 운전을 하면 4기통 모드로 변환되고 연비도 2자리 이상 나온다는데 저는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추가로 트럭 캠퍼를 결합하고 운행할 경우 평균 6에서 7km의 연비를 자랑합니다. 단점 두 번째, 누런 프로젝션 전조등. 2011년도 감성이 가득한 프로젝션 전구 타입 전조등은 야간 운행이나 지하주차장 진입 시에 운전자의 오감을 깨워 안전주행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헤드라이트 조사각도 꽤 낮게 세팅되어 졸음운전을 방지하고 조심스러운 운전 습관을 알아서 길러줍니다.
단점 세 번째, 심플한 실내 인테리어. 좋게 말하면 작업을 위해 탑승하는 트럭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장갑을 착용한 채로 누르기 좋은 큼직한 물리 버튼과 투박한 주행 모드 변환 스위치, 굵직한 기어봉 등이 화물 차임을 감안해도 2022년 현재 트렌드에 맞지 않으며 전방 센서, 측후방 감지 센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의 운전자 주행 보조 시스템이 아예 없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점입니다. 단점 네 번째, 외제차로 분류되어 비싼 부품 가격과 수리비. 헤드라이트, 범퍼, 그릴 등 일반적으로 충돌 사고 시 자주 교체해야 하는 부품의 가격이 소형차 한 대 가격과 맞먹는 비용입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차량 출고 대수로 GM 서비스 센터 엔지니어 분들의 콜로라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점도 아쉬운 점입니다. 단점 다섯 번째, 콜로라도에 애초에 없는 것들. 시동 버튼, 주유구락, 사이드미러 락폴딩, 광각미러, 조수석 키홀, 통풍 시트, 2열 송풍구, 2열 리클라이닝, 썬루프, 하이패스, 파워 아울렛 등 미국 차라 한국인의 선호 옵션이 몽땅 빠져 있기에 출고 후 콜로라도 출고 필수 패키지 등의 이름으로 불리며 추가 비용을 들여 장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열거된 단점을 전부 듣고 나니 5천만 원을 들여 지금 이 차량을 구매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차라리 2년 정도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신형 3세대 모델을 구입하는 게 더 좋을까요? 자동차 구매 시점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록 내년 상반기 미국 출시를 선언하고 페이스리프트를 공개한 콜로라도지만 대한민국 정식 출시 시점은 알 수 없고 또 그 사이에 등장할 경쟁 차량도 많습니다. 콜로라도보다 더 장점이 많은 차량이 언제 어디서 출시될지, 또 가격은 어떤 식으로 정해질지, 콜로라도의 5가지 트림 중 어떤 트림을 수입해 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상 초반에 약속드린 대로 콜로라도 구매를 고려 중이신 예비 오너분들께 조언을 드리자면, 차량을 한 대만 운행하실 계획이시라면 좀 더 기다리신 후에 3세대 콜로라도를 구매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콜로라도의 풀체인지 주기는 이제껏 10년 정도였습니다. 4세대가 내연기관으로 출시될지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새롭게 역사를 이어갈지 아직 아무것도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만 최대 10년 정도는 3세대로 신차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하실 수 있다면 콜로라도 가격을 가장 많이 할인해 주실 수 있는 딜러를 찾아서 구매하세요. 시기별로 딜러별로 할인폭이 다르겠지만 제 경험상 모두가 동일한 조건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2021년에 다나와 자동차에서 콜로라도를 트림별로 희망 견적을 제출하고 208만원 현금 할인이 가능한 딜러분을 만나 구매했고 결과적으로 매우 만족합니다. 끝으로 화물차의 사업자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시면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와이프가 개인 사업자라서 와이프 명의로 출고 후 400만원 정도를 환급받았습니다. 의무보험을 2인 한정으로 가입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차량 가격의 10%는 매우 큰 금액이기에 차량 계약 단계부터 환급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아마 환급이 어려웠다면 다른 차량을 고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콜로라도를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요즘 고민이 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구독 요청을 그냥 좋아요만 눌러주세요.